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참관단, 전황 분석단이라고도 하죠. 파견을 놓고 또 공방이 뜨겁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당연한 군의 의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니냐. 전투 참여하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강행하면 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진주,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단 한 명의 군인이 가더라도 파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단장? 당연히 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북한군이 교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귀순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한군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순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정보도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리고 군이 하는 그거는 당연한 임무입니다. 북한군의 활동을 정보를 취득하는 거, 그거야말로 이제 군이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법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논의가 만약 있다 그러면 저는 모양새를 잡아 나가는 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스피커를 하고 키플레이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이제 2대2 그 한미 국방외교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가운데 있는 두 명은 그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고, 그 양옆으로 국방장관들이 섰어요. 그게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차원에서 일단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아니 그 외국 공간에도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도 있지만 뭐 국무관도 있고 그리고 국정원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외교라고 하지 그 국방이라고 그 그룹핑을 하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스피커는 그 키플레이어는 대외적으로는 외교가 잡고 나가는 걸로 일단 1단계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 다루는 정치인들 보면 외신을 안 보냐는 의문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런 건데, 러시아 북한이 결속이 강해지면서 북한은 조소동맹이 부활했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일본을 잠재적 파트너로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이 되게 필요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든가 파병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실제로 조소동맹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을 때는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요청을 한 거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뭘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본도 뭔가 그 경제적 지원 말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지금 나서서 이러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 조소동맹을 파기했던 게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옐친한테 가서 이거 파기해달라. 그래서 결국 그게 해제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의 어떤 그 치적이고 성과인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미국 대선 계속 얘기했지만 11월 우리 미국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던 것들을 축소하고 뭐 병력 빼고 이런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었으면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외교적 그 뭐 실익이나 국익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불안해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분석할 때 사계획은 그런데 대통령실이 우왕좌왕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차분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군 부대를 지금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겁니다. 전황 분석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파병이 안 되는데 전황 분석단을 보내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현장 경험을 쌓은 북한군은 우리에게는 바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북러 간의 동맹 형식으로 지금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는 러시아군도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건 정보 파괴 목적이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죠. 얼마나 지금 우리로서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야가 동일한데 이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야당에 설명도 하고 또 국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총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후에 뭐 서로 간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은 만나야죠. 오히려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한 대표 이건 중요한 국가 사안이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도 알아야 돼요. 이걸 공유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국정의 노련한 모습 그걸 보이는 것이 지금인 거죠. 제가 반론 받았을 때 짧게만 반론하면 네. 대통령실이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만났을 때는 살상무기 제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중요한 문제를. 근데 엊그저께 수요일에 보면은 이게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고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검토한 적 없다고 또 말을 바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건 우왕좌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 북한이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 우리한테 안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어제 보도가 났지만은 북한군들 전장에 가서 한 명 빼고 다 전사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무슨 실전 경험을 쌓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국내 정치용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익과 실익을 따지고 안보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짧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살상적 무기가 검토될 수 있다. 우리의 전략적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원수가 이런 전략적인 모성을 통해서 국익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상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걸 두고서 우왕좌왕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이제 육성 녹취 파일도 나오고 이제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 열리면서 여권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러시아 파병 이후에 이제 외교 안보가 굉장히 관심을 끌으면서 이런 정부의 이런 대응이 이 야당에서는 일종의 좀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좀 악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신북풍 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그동안 한동안 얘기 나왔다 요즘엔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결국 이 계엄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 아니냐.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계엄이란 표현을 다시 이제 꺼내 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 표현 자체는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모 의원이 문자 보낸 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대충 정부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김용현 장관 얘기 들어보더라도 뭐 이 당연한 임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 파병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국내 여론을 이제 그 여론의 어떤 반발을 극복해 가면서 가느냐 이것만 지금 남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조금 전에 뭐 우왕좌왕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태호 차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미 그 룰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군사 무기 제공하지만 파병 문제는 뒤로 싹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CIA가 가서 활동을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 요원들은 가서 관계 안 하나요? 당연히 가서 전황 분석하고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실제로는 파병이지만 파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안 보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전황 분석단 나토 본부에 보내면 돼요. 나토 본부에 보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활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엄벙덤벙 말이 앞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그건 저 국가안보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참관단 파견을 놓고 다양한 댓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파병을 왜 하냐? 미국도 안 하는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리나라 휴전국가다. 다른 나라 도울 여력이 없다. 국제 정세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지 마시길.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을 무시한 편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군 전투 동향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인데 왜 야당은 발목을 잡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도 보냈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재밌습니다. 미국 대선 지켜봐야지. 트럼프가 하루 만에 전쟁 끝나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같습니다. 아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도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너무 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재보선 뒤에 뭐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결연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국방장관이든 아니면 외교장관이든 아니면 누구든 이재명 대표나 이런 야당에게 좀 보내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 예. 거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파병은 아닙니다. 파병이라는 거는 부대가 가가지고 지휘 체계를 가지고 교전을 감수하는 그런 조직이 나가는 게 파병이고요. 외국 공간에도 다 군무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외국 공간 전부 그 우리가 파병한 겁니까? 그 국회 동의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군의 동향을 그게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아프리카든 북한군 동향이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가가지고 정보 분석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가 시시각각 그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전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정보가 이제 오는 거지. 이걸 마치 신북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교전 당사국이고 본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정보를 뭐 사이버 정보전이든 뭐 이런 심리전의 활용들로 외신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신을 통해서 듣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 예. 자, 댓글 중에 유엔 평화 유지군도 유엔 평화 국회 동의를 받는데 대통령 하위법 시행령으로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이종원 평론가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나토에 파견하는 방식도 있는. 왜냐하면은 사실상 사상무기 문제도 우리가 논쟁을 했지만 이미 했습니다. 미국 통해서 포탄을 우회적으로 했죠. 직접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정책 같은 게 아니잖아요. 외교 문제인 거잖아요. 안보 문제이고. 그러면은 국제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밟아온 기조들이 다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면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 보이고 성급한 면이 있어 보여.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일주일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직무유기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비가역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타당한 얘기냐는 거죠. 안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꼭 해야 된다면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뭐 설명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